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규정에 맞는 것인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태국인에 대해 장례 절차가 진행되면서 희생자의 남편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체감한 202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잔인하게 기억될 연말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광주 합동분향소. 시민들은 송년회를 여는 대신 이곳을 찾았습니다. 벌써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분향소를 다녀갔습니다. 연말에 마음도 좀 그렇고 해서 조금이나마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은 유독 지역민에게 가혹했던 달이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지역민들은 또다시 5.18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객기 참사로 지역민들은 친구와 가족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탑승객의 90%가 광주 전남 지역민이었습니다. 12월은 광주 전남 분들에게 있어서 그 비극으로 시작된 그 달이었고 비극으로 끝난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을 맞아 인파로 북적거렸을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제야의 종 행사와 해돋이 행사 등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송신년회가 한창일 시간이지만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면서 충장로 거리는 한산한 편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집회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시민들은 다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무안공항으로 내려가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고 시민단체들은 합동분향소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부터 여객기 참사까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시민들은 새해에는 거리로 나서지 않고 묵묵히 본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모든 국민이 좀 일상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좀 됐으면.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2025년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지역 해맞이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7시 40분을 전후해서 올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한 하늘 사이로 해맞이를 할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첫 해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는 태국인 여성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장례 절차를 시작도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몇 시간 뒤 한국에 도착해 연락하겠다던 태국인 아내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제발 살아만 있길 기도하며 달려갔지만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의 차가운 시신을 확인한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 너무 허무하다. 5년 전 만나 가정을 꾸린 부부. 아내는 사랑스럽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본인보다 가족을 먼저 챙겼고 같은 처지에 놓인 이주 여성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냥 편히 갈 길을 그냥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그 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큰 충격에 빠졌을 아내의 고향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태국에 있는 아내의 부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모든 게 불에 타 전달할 유류품 하나 남지 않은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 마무리하고 태국 유해 가지고 간다고.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만 한 아내에게 남편은 이제 아내가 고향 땅에서 편히 쉬기를 기도합니다. 제주항공 참사에서 희생된 태국인은 모두 2명. 나머지 1명은 시신 수습이 늦어지면서 빈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참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 곁을 지키며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화물차에서 상자를 꺼냅니다.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구호 물품입니다. 생수부터 음식까지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 직접 물품을 싣고 공항으로 온 시민들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기업, 그러니까 개인이 전국에서 지금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우리 그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어서 곰탕을 500그릇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며 현장을 찾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벌써 8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마음에 어제부터 진짜 가족들이랑 내려와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애도의 마음을 저희가 표현할 수있을까 생각하다가 인천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직접 밥차를 끌고 와 따뜻한 국한 그릇을 챙겨주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래도 힘을 보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유가족이나 또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눔을 해서 힘내시라고. 바쁜 일상에 현장을 찾지 못한 이들은 카페와 식당까지 선결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10월 달이었나 무안공항에서 몽골 여행 가는 저걸 타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신경이 쓰였다 해야 될까?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선결제뿐 아니고 물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악의 참사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위해 위로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묵묵히 구조와 수색 작업을 이어온 소방대원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규희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고 소식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 밤낮 가리지 않고 수색에 몰두하다가도 사연이 담긴 유품을 찾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혹한 참사 현장을 보고 무기력해지는 순간과 마주할 때면 유족들을 생각합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이런 사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픔과 애환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고 초기에는 저희들은 희생자분의 구조와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구했으면, 한 분이라도 더 가족 품에 온전히 돌려보냈으면. 눈앞에 일어난 아픈 이별들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소방대원들은 순간이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참담한 사고고 너무나 큰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또 많은 또 희생되신 또 우리 유가족 가족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 애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들. 곳곳의 분향소와 사고 현장에는 추모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가장 아끼던 장난감을 선뜻 내어준 3살 아이부터. 저희가 이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조금 더 저희도 애도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과 찾게 되었어요. 떠난 동생을 그리며 글을 남긴 형. 예고 없이 별이 된 동료들을 추모하는 마음까지.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위로를 더하고 또 더합니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명복을 빌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쪽지와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고 현장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도 이렇게 이름 모를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와 손편지들이 고이 놓여 있습니다. 서 있는 곳과 나누는 방식은 달라도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거대한 애도의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었죠.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규정들을 임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룩하게 언덕진 곳 위에 부러진 안테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들이받은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 때문에 참사가 커진 것 아니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그게 사고를 키운 거지. 보통이면은 인천이나 김포 보면은 철골로 돼 있어요. 철골로. 터지기 쉽게. 국토부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무안공항의 안전구역 거리는 199m인데 둔덕은 이 구역을 넘어 설치돼 있어 규정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지난 5월 무안공항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적받은 내용과 배치됩니다. 이 공항 운영 규정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 지점부터 240m까지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하지만 활주로 양방향 모두 각각 38m와 41m가 짧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은 실제로 이 지적을 받자 확장 공사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구역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토부와 항공공항공사가 혼선을 빚고 있는 건데 정작 국토부의 공항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는 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안테나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장애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치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고속도로 속도가 100km인데 90km 이제따라 사고 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사고가 나면 왜 났는지, 왜 미끄러진지. 항공 전문가들은 대형 인명사고가 났다면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MBC 취재 결과 1차 착륙을 준비할 당시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가 정상 작동했던 사고 여객기는 조류 충돌로 수차례 폭발음과 함께 엔진에서 불꽃이 솟았습니다. 이후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고 다시 착륙할 때는 랜딩 기어와 제동 시스템을 전혀 작동하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서희령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오전 8시 54분 착륙 허가를 얻은 제주항공 7C2216편.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랜딩 기어도 내려졌습니다. 착륙 준비가 정상으로 이루어지나 싶었던 찰나. 기체에서는 연쇄 폭발음과 함께 오른쪽 엔진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났습니다. 관제탑이 보낸 경고에 대응할 틈도 없이 조류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야야야, 엔진 고장 났다. 사고 목격자가 촬영한 19초짜리 이 영상에서만 최소 3차례 이상 엔진 불꽃이 보입니다. 1차 착륙이 실패한 이후 450피트까지 낮췄던 사고 여객기 고도는 50m가량 높은 625피트까지 급상승합니다. 좋지 않은 엔진 상태로 재착륙을 위해 고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추력을 높이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랜딩 기어를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3번 외치며 조난 상황을 알린 것이 사실상 관제탑과의 마지막 소통이었습니다. 8시 57분부터 59분까지 불과 2분 사이에 관제탑의 경고와 동시에 실제 조류 충돌이 났고 기체가 조난 상황에 빠진 겁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 하트 모양의 불덩어리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불이 아닙니다. 불은 수평으로 나가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됐을 것 같고요. 이후 기체는 이상복합 궤적을 그리며 본래 착륙 활주로가 아닌 반대 방향 활주로, 그것도 중앙에 급히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기체는 좌우로 몹시 기울기를 반복했고 가까스로 수평을 잡으며 내려앉았지만 안타깝게도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흔들리고 막 그 굉음 소리를 냈거든요. 처음부터 이상원이 보였죠.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는 접힌 채였고 플랩 등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동 장치들도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착륙에 실패하면 복행을 통해 고도를 높인 뒤 자세를 다시 잡고 재착륙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와 승객들로 붐비는 제주공항은 안전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주공항에서도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돌풍이 자주 부는 데다 조류 충돌도 적지 않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농경지에 주저앉은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뒤 멈추지 못한 채 울타리를 뚫고 150m 밖으로 나갔고 10분 만에 연료 탱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1994년 8월 발생한 이 사고로 항공기는 전소됐지만 탑승자 160명은 폭발 5분 전 모두 탈출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이 접근해 돌풍이 부는 가운데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의견이 엇갈려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기장이 제동 조작을 하는 동안에 부기장은 기술을 들러 올리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기장이 말을 하고 역시 부기장도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무안공항에서는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버드 스트라이크는 이곳 제주공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2019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버드 스트라이크 119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포와 김해공항에 이어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는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를 쫓아내려고 폭음기로 큰 소리를 내고 순찰도 돌고 있지만 공항 주변으로 새가 날아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주는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새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면 서쪽 지역이나 성산포 지역 그쪽에 있는 새들이 쭉 해안 따라서 이동하면서 제주공항 쪽 근처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제주공항은 활주로 바깥쪽에 콘크리트 둔덕을 쌓은 무안공항과 달리 평지에 항공기 유도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설치해 항공기가 둔덕에 충돌할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농경지만 있었던 공항 주변 지역까지 건물이 들어서면서 항공기가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광주 시민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처벌을 통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던져진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발뺌으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하다 현직 대통령에게 첫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걸 오래 끌고 있으면 끌수록 국가가 경제나 모든 외교나 무엇이나 파탄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체포돼가지고 하루빨리 처벌을 받아야. 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광주 시민들은 윤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게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단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제일 대통령이라는 자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따구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빨리 처치를 해야지. 갈수록 심해지는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하루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2차 계엄 같은 사태가 안 터졌으면 좋겠고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를 끝내고 무너진 국격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지금 헌정 중단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너무 중요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새해 첫 주말에도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에서 열띤 분위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집회를 마친 뒤에는 합동분향소에 단체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2024년 큰 충격을 준 소식으로 12.3 내란 사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계엄이 해제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1980년 광주가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져선 안 된다며 맨몸으로 빛으로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감인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체감한 한 해였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닌 밤중 느닷없이 선포된 계엄령. 국회 의결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구하기였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쏟아내며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했던 대통령이지만 시민들은 계엄이 선포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광장에 모여 질서 있고 평화롭게 대한민국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 함성이 가득 찼던 바로 그 광장에서 말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44년 전 그때처럼 여전히 맨몸이지만 이번에는 빛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늘 출근을 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왔고요.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24년 12월의 국민들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성을 멈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보다 자랑스러운 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시국에서 국민들은 또 광주 시민들은 44년 전 선배 광주 시민들이 냈던 특별한 용기를 되새기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잠시 후면 2025년 새해 첫 해가 떠오릅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7시 40분을 전후해서 첫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사이로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안팎의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낮 기온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축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